요청한 자원이 할당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할당될 때 이제 웨이크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프로세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사용되는 뭐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 매개 변수는 여기 제일 상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택과 힙 구역이 있는데, 스택에는 지역 변수, 여기는 좀 동적이잖아요. 여기서는 할당을 받으면은 얘가 점점 이제 늘어나게, 이렇게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면서 네,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나 뭐 복귀 주소,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힙 같은 경우는 동적 할당을 할 때 여기 이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와 같은 약간 고정적인 것들,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었을 때 int x는 전역 변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전역 변수는 여기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리고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상위에 저장이 되고, 여기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택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적 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힙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네. 이 전체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이 리턴 같은 경우는 복귀 주소기 때문에 이 스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포크 문제가 있습니다. 포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포크를 하게 되면은 그 포크를 외친 자리에서 이제 차이드를 생성을 해서 차이드는 그 바로 다음부터 쭉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포크를 하나 하면은 메인 프로세서가 있으면 포크를 했을 때 그 다음 자식인 P1을 생성을 해요. 그 자식인. 그래서 여기부터 포크가 된 이제 얘는 여기 A 뿔뿔부터 쭉 실행을 하게 되고요. 또 얘는 또 특징이 처음에 할당을 받았을 때 이 부모의 RC는 처음에 할당을 받았을 때 부모의 그 RC를 받게 되고요. PID는 부모의 RC를 받게 되고 왜냐면 RC가 포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자식 아이디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PID는 이 9516이 되는 거고, RC 같은 경우에는 포크를 해서 RC에 넣는다. 그러면은 포크를 해서 RC에 넣는다. RC. A가 처음에 0이었고, 이것의 RC는 네. 처음에 여기서 RC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포크를 해서 생긴 값이 9516이니까 여기 RC에는 이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A는 똑같이 부모의 값인 0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뿔뿔을 하게 되니까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도 처음부터 수행을 해요. 쭉 하긴 하는데 얘 따로 이제 쭉 수행하고 얘도 따로 여기부터 수행을 하게 되니까 얘도 1이 되고 사실 얘도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둘 다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RC가 0이라면 하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여기 RC를 지나온 게 아니고 여기부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RC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수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포크를 한 번 더 수행하죠. 그러면 P2가 생겨요. 그럼 P2도 처음에는 RC가 0이고 이 PID는 9517을 받게 되고 이게 RC가 이전에 얘 값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 생긴 P2는 여기부터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PID 값이 여기 RC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 A 뿔뿔을 하고 얘는 여기서 들어와 있으니까 A 뿔뿔을 하고 나머지 얘도 여기부터 수행을 쭉 계속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f를 벗어나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 시점인데 P0도 여기서부터 쭉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보이게 써볼까요? 이렇게 쓸 때 P0는 여기서부터 쭉 수행을 하고 있었고 얘가 여기서 포크를 하게 되니까 P1은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고 있었고 P2는 여기서부터 수행을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얘는 웨이트를 해요. 웨이트를 한다는 거는
이 나머지 애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모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 P0는 0이 아니니까 사실상 여기는 수행을 안 하겠죠? 그리고 S로 가서 S 수행을 하고 A 뿔뿔 하고 마지막 기다리게 되고 A가 2가 된 상태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P1이 수행을 다 한 다음에 A가 2가 돼가지고 얘는 2풀을 하고 S를 수행을 안 하겠죠? 네. 수행을 안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P2도 끝내겠죠? 그래서 네, 네, P1이 먼저 끝나고 P2가 그 다음 끝나고 P0가 마지막 부모가 웨이트를 통해서 기다렸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게 되겠죠. 네, 널일 때까지 웨이트 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걸 수행을 안 하고 바로 종료 하게 되니까 얘는 바로 종료, 얘도 그 다음 종료, 얘는 마지막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값을 써주게 되면은 얘가 처음에 종료하게 되는 게 요 P1의 결과를 먼저 종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P2가 종료하죠. 근데 이때는 RC 값이 자식이 없으니까 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P3도 P0가 종료를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케줄링이 나오는데 여러 프로세스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것은 FCFS, 이게 피포, 처음에 들어온 게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기본서에 나온 개념 중에 호의 효과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처음에 들어왔던 애가 24고 나머지가 3이면 사실상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이 긴 애를 수행 다 해줄 동안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다른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긴 프로세스가 CPU를 양도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걸 바로 호의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CPU 활용이 효율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SJF 같은 경우에는 짧은 순서로 이제 비선점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SRT는 이것의 비선점형이 아니고 선점형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시간이 만약에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보다 짧다. 그러면 이제 선점을 당하는 거죠. 알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할당량만큼 실행되고 그만큼은 확보가 되지만 이제 뺏기는 거죠. 다음 거에 타임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넘겨줘야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보통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조건도 주어지지만 기본서를 보니까 우선순위는 여기선 도착 시간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도착한 거 순서대로 도착 시간이 짧은 거, 작은 거 먼저 도착한 애로 해놓은 것 같고 이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의 문제점은 제일 먼저 그럼 들어오는 애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은 무조건 먼저 수행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낮은 애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무한 봉제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기하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화를 활용을 해요. 노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이거는 여기 HRN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하는데 얘는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을 분자해 놓고 분모에는 서비스 시간을 놔요. 그래서 이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식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각 프로세스가 다 처음에는 따져줘요.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게 뭔지. 그래서 만약에 P1이 제일 높다. 아까 그 대기 시간, 서비스 시간 이 공식에 넣어서 이 계산을 다 해준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거, 여기서는 큰 거, 높은 거를 제일 먼저 수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대기 시간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커진 대기 시간을 반영을 해서 다시 나머지 애들 계산해줘서 제일 높은 거를 또 실행해주고 또 여기서 끝났을 때는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또 수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가 그러면은 이게 대기 시간이 길수록 점점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 배제, 진행 한계대기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 상호 배제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CS가 있는데 이 CS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개 이상이 CS로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고요.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 CS가 비어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애가 만약에 못 들어가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CS가 비어 있을 때 들어가고자 하는 원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진행 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계대기는 이 CS를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가요. 뭐 P1, P2는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P3인데 P3만 계속 못 들어가고 다른 애들은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 일어나죠. 이건 한계 대기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 만약에 밀린다? 그럼 한계 대기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턴과 플래그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턴과 플래그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두 개 다 사용을 해야 우리가 동기화 조건을 이제 이 세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턴만 사용해요. 그럼 뭔가를 우리가 이 세 조건 중에 충족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알고리즘이 주어지면은 그러면 어떤 거를 위배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턴만 사용하게 된다. 턴은 뭐예요? 네 차례야, 내 차례야 하는 그 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P0랑 P1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쭉 보니까 while 턴이 1일 때는 do and while 해요. 그러면은 턴이 1일 동안 계속 기다려. 얘가 내 차례가 아니라면 기다려. 근데 만약에 내 차례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while에 갇히지 않고 CS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CS를 마무리 짓고 나오게 되면은 여기 마지막에서 뭐를 해줘요? 턴을 1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 끝나면 턴을 너로 지정을 해줄게. 너 만약에 들어올 의사가 있으면 들어가 했는데 만약에 얘가 턴을 1로 바꿨으면은 무조건 그 다음엔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P1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P0가 다시 수행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턴을 이미 1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P0가 들어온다 한들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얘는 CS가 비어있는 상황인데 P1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물론 지금은 두 개만 있겠지만 더 여러 프로세스가 있다 해도 얘가 지금 다른 프로세스로 턴을 지정해줬기 때문에 걔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얘네는 다 못 들어간다. 결국에는 CS가 비어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애들이 못 들어간다 하니까 얘는 진행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플래그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플래그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들어갈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주는 애가 플래그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기 값은 들어갈 의사가 없다는 얘기겠죠. 폴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코드를 봤을 때 플래그 1이 참이면 while 1이면은 대기해, and while 대기해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P1이 들어갈 의사가 있다고 하면 너는 기다려라. 근데 만약에 P1이 들어갈 의사가 없어? 그러면 너는 그냥 통과하고 너가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 표현을 해주고 CS로 들어가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CS를 통과를 했을 때 다 끝났으니까 너의 진입 의사를 해제해줘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 뭐 다 말되는 거 아니에요? 뭐 딱히 나머지 지정 안 해줬으니까 얘도 원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P0와 P1이 둘 다 true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처음에는 false잖아요. 근데 여기에 true로 바꿔주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엔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둘 다 이 while문을 통과를 하게 되고 둘 다 그냥 true로 바꾸고 CS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둘 다 이제 CS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상호 배제에 위반하는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는 지금 이번에는 true를 이제 while 전에 지정을 해주겠네요. 그러면은 둘 다 true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요? 둘 다 true니까 둘 다 서로가 서로를 대기하고 있는 둘 다 그냥 무한 대기를 해버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역시 CS가 비어 있지만 원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진행 위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아까 말했던 상호배제 진행 한계대기 이걸 모두 만족하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데커 알고리즘과 피터슨 알고리즘이 있어요. 얘네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아까 만족하지 못했던 애를 다
만족을 해줄 수 있게 되느냐 보면은 P0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나 진입 의사 있어 라고 처음에 말을 해주네요. 그리고 while P1이 만약에 진입 의사가 있어? 그러면은 너는 일단 밑에 있는 거 요걸 수행을 할 거예요. 근데 P1이 지금 진입 의사가 있다네? 그리고 만약에 턴도 1이야. 1의 차례야. 얘 차례야. 그러면 나는 뭐해? 나는 나의 진입 의사를 펄스로 바꿔. 난 진입 의사가 없다는 걸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P1이 지금 턴이 1일 동안에 나는 계속 뭐해? 기다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얘가 끝났어. 여기 Y문을 탈출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내가 지금 여기 턴이 1이 아니라는 거는 얘가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 P1을 다 수행하고 요럴 때 턴을 0으로 지정해줄 때 얘가 Y문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Y문을 탈출하게 되면은 플래그 0에 true를 해주고 난 이제 뭐예요?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해서 여기로 CS로 들어가게 되죠. 플래그 제로를 true로. 근데 이거 뭐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거 왜 지정해줘요? 왜냐면 여기서는 또 이거 0으로 true로 지정해줌으로써 이 P1에 또 들어오려고 하는 애가 있으면 P1이 많이 들어올려 해요. 그럼 얘는 이제 플래그 이거 뭐죠? 코드가 잘못됐네? 여기다. 아닌데? 여기죠. 아니죠. 여기 맞죠? 코드 맞아요. 여기 플래그 제로가 1일 때, true일 땐 여기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플래그 제로일 때 이거 들어가서 기다리게 되니까 이거 때문에라도 얘를 이제 이거를 바꿔줘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플래그 0을 true로 바꿔주고 CS에 들어가서 수행을 다 해주고 만약에 다 끝났다 하면은 이 턴을 이제 다시 바꿔줘요. 이제 턴을 넘겨주는 거죠. 너 수행해도 돼 하고 나의 진입 의사를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상호 배제 왜 만족해요? 상호 배제는 얘가 만약에 수행을 하게 돼요. true로 바꾸고 그러면 얘는 여기서 계속 그 턴이 자기가 아닐 동안 턴이 0일 동안은 여기서 계속 while 턴 0일 동안은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상호 배제를 만족하게 되고 진행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턴을 계속 넘겨주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게 돼요. 만약에 똑같은 게 다시 들어와요.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얘가 지금 나 끝나고 나갔어요. P1이 나 턴 0으로 바꿔주고 나갔어요. 네, 턴 1을 또 펄스로 바꿔주고 나 진입의사 없어 하고 나가다가 그런 다음에 난 P1 다시 수행할래. 얘는 진입의사 없고 얘 다시 수행할래 했을 때 다시 들어왔을 때 얘가 CS로 들어갈 수 있어야 진행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 true로 바꿔요. 플래그 제로가 1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지분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현재 true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걸 통과하죠. 그리고 바로 CS로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행 문제도 해결을 하고 한계대기 문제도 네, 여기서는 하나만 뭐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네, 모두 다 세 조건 다 만족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터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턴과 플래그를 모두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 부분에 이 while에 대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보니까 플래그 J고 그리고 여기 턴이 J일 때 나는 기다릴 거야. while을 기다릴 거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난 기다릴 거야. 그럼 플래그 J가 true예요. J가 뭐예요? 여기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진입 의사가 있고 턴도 J야. 그러면 너는 기다려야 돼. 난 기다릴 거야. 하는 무슨 얘기요? 지금 내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심지어 턴을 J로 먼저 지정을 해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먼저 양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양보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플래그 J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의사가 있어요. P1과 P2 둘 다 의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와 있는 애 중에 플래그 J랑 true하면 둘 다 나 들어갈 의사가 있어 했을 때 이 턴을 동시에 지정을 해줄 때 좀 더 빠른 애가 턴 변수는 하나기 때문에 I든 J든 하나가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상호 배제가 되고 얘가 만약에 턴이 I가 좀 더 빨라서 I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요 조건에서 턴이 I가 됐기 때문에 턴이 I고 플래그 I는 true잖아요. 그러면 이 J 입장에서는 요게 턴이 I가 true고 턴이 I이기 때문에 얘도 true가 되죠? 그러면은 얘네 둘 다 만족을 하니까 여기서 나는 J는 대기를 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동시에 CS에 들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안 생기겠고 CS가 비었을 때
들어갈 CS가 비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죠. 왜냐면은 얘는 CS가 비었을 때 또 내가 만약에 이거 수행하고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온다 한들 턴을 잡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턴을 얘가 진입 의사가 없고 하면은 얘는 턴을 J로 바꿨는데 턴을 여기서 막히지 않기 때문에 CS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진행 문제도 없고 한계 대기 문제도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젠버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2단계로 진입 시도를 하는데요. 얘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원트인 진입 의사가 있다. 그리고 턴이 아닐 동안 이 현재의 턴이 아이들 상태면 이 턴을 진입하려고 하는 애로 이제 내가 지정을 한다. 턴이 지금 아이들이다. 그러면 진입하려고 하는 애로 턴을 넘겨줘요. 그리고 요걸 수행을 해주고 한 번 더 진입 2단계를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플래그를 바꿔줘서 인CS는 내가 인계 영역에 진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인계구역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검사를 해줘요. J로 해서 J0부터 N보다 작을 동안 계속 CS에 있는 애가 있니? 할 때 동안 검사를 해주는데 얘는 J랑 I랑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일단 I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는 검사할 필요가 없어. 나거나 아니면은 CS에 뭐가 없는 동안엔 쭉 끝까지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CS에 나 외에 다른 애가 없다 하면은 쭉 검사를 했을 때 없다 하면은 until 이거 수행해서 없다 하면 CS로 입장을 해주게 되고 또 끝냈으면은 아이들로 바꿔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기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의 그 상호 배제 기능 뭐 이런 거 어떻게 구현하냐 했을 때 이 테스트 앤 셋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테스트 앤 셋은 일단 간단하게만 말을 해보면 얘는 만약에 내가 처음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 들어가는 애는 false로 반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애는 true로 반환을 해서 true면은 이제 그 while문에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상호 배제를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드웨어죠? 네, 동기화 하드웨어. 어떻게 하느냐. 이 테스트 앤 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 테스트 앤 셋 락이다 하면은 처음에 테스트 앤 셋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요 부분이겠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 앤 셋이네요. 테스트 앤 셋이 명령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 락 값은 처음엔 펄스입니다. 여기서 락 값은 펄스인데 여기서 얘가 여기 펄스로 받아오겠죠? 그럼 타깃이 이제 펄스를 가리키고 타깃 값이 false다네요. 그러면은 이게 RB에 들어가요. 그럼 처음에 RB는 false가 반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얘가 false가 반환이 되는데 얘가 여기서 RB를 처음에는 넣고 그 다음 줄을 수행할 때는 타깃에 갑자기 이제 true를 넣게 되면은 이 타깃은 여기 있는 그 타깃이잖아요. 그러면 타깃이 바로 true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행하는 애는 이 타깃 값이 true니까 true를 RB에 넣고 이 true를 반환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처음 것만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로 해서 그럼 결국 뭐가 문제냐? 이 키 값이 true가 되면요. while true일 동안 대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while false면은 이 조건에 만족을 안 하면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애들 그래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waiting I fal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에 진행 위반을 막아주는 건데 만약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펄스 해제를 안 해주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애들이 다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펄스인 걸 만들어주고 펄스를 만들어주고 들어가게 해주는데 첫 번째인 게 만약에 안 돼요. 그럼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뭐 P1, P2, P3 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첫 번째에는 여기서 이제 키를 펄스를 받으니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CS를 수행을 해요. CS 수행을 하고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서 J 플러스 1을 해가지고 J가 쭉 가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while J가 I랑 같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I고 이게 J고 해서 이동을 쭉 하는데 얘가 %n을 하기 때문에
뒤로 쭉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 i랑 j랑 같아져 버리면 사실 i랑 j랑 같아져 버리면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을 동안 한 바퀴 돌 동안 뒤에 나에게 뭔가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어 하면은 걔를 들여보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딱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가고 싶대요. 그럼 웨이팅이 여기선 처음 들어오면 true로 설정하기 때문에 웨이팅이 1이겠죠? true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돌다가 제이가 처음에 돌다가 웨이트가 true인 게 있네. 그러면 true인 게 있다 하면은 이 웨이팅이 true예요. 그러면 여기선 뒤집으니까 false가 되죠. 전체 앞에 이게 느낌표가 not이 있잖아요. 그러면 false가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는 if 조건으로 그러면 너 지금 위에 있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뭐 때문에 나온 거야? 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if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똑같은 애여서 i는 j라서 나온 애예요. 그러면 얘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해주고 그렇지 않다. i랑 j랑 같지 않다. 그러면 얘는 뒤에 있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기다리고 있는 애는 요거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같을 때는 뭘 해줘야 돼요?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럼 결국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뒤에 기다리고 있는 애가 없어. 모두 다 입장을 했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다른 프로세스가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전체 락을 해제를 해줘야겠죠. 내가 지금 처음에 락을 걸고 갔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전체 락을 해제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내 뒤에 있는 애가 들어갈 의사가 있어. 그럼 얘네 웨이팅을 이 폴스로 만들어줘서 while에 얘가 지금 P2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그러면 얘를 폴스로 만들어줘서 이 P2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쭉쭉 해서 P 뭐 막 한 100까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다 수행을 해서 들어갔다. 그랬을 때 얘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고 이 마지막 프로세스가 나오면은 다음 거를 J가 또 검사를 하겠죠. 근데 뒤에가 뭐가 없으니까 다시 얘라서 언젠가는 J랑 I랑 같을 때가 된단 말이에요. 한 바퀴가 돌면. 그랬을 때 얘가 이 조건으로 나가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I랑 J랑 같은데 여기에 얘는 계속 웨이팅 J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사실상 왜냐면 얘는 false를 안 바꾸고 처음엔 true였는데 이 키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CS에. 근데 얘는 false를 안 바꿨기 때문에 얘는 P1은 이미 여기서 수행을 다 마쳤지만 여전히 들어갈 의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 이게 대기하고 있는 애처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I랑 J랑 같아도 이게 전체 락을 풀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진입 의사가 없지만 얘가 여기서 투폴스로 안 바꿔줬기 때문에 걔는 계속 트루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다 바꿔줬나요? 네.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웨이팅 J 폴스 나가면서 바꿔주고 첫 번째 애는 못 바꿔줬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진행 위반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고 이제 이런 동기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어는 웨이트하고 시그널인데 얘는 종류가 이진 세마포어와 카운팅 세마포어가 있어요. 이진 세마포어는 이제 0과 1을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웨이트랑 시그널은 약간 신호등처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웨이트 너 기다려. 시그널 이제 가도 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를 어떻게 해주냐 1이에요. 처음에는 들어가도 돼 했을 때 0으로 할 때는 내가 이 들어가면서 잠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그널이 하면 내가 만약에 비었어. 그거를 1로 만들어줘. 그러면 너 이제 들어가도 돼. 라는 얘기고 얘가 1일 경우에는 어딘가 이제 웨이트가 있었으면은 얘가 이제 1을 받게 되고 그 1을 0으로 바꿔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얘는 value라는 공유 변수를 쓰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는 하나씩만 입장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1이니까 1과 0이니까. 근데 카운팅 세마포 같은 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카운팅이니까 우리가 숫자를 세요. 그래서 초기 값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P3가 들어오면은 초기 값이 3이에요. 그러면 이제 2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또 뭐 P3, P2, P1이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P0가 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음수가 되면은 불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새로운 프로세스 P5가 들어왔다. 그럼 음수가 되고 얘는 이제 대기 큐로 여기 SQ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P6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P7 이렇게 들어오면 계속 불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처리를 다 하고 이제 얘가 3에서 나가면서 이제 플러스를 한번 해줘요.
시그널을 나갈 때쯤에 시그널이 있겠죠? 처리를 다 하고 플러스를 해주면은 이 값이 이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를 실행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그럼 얘는 양수가 돼야 무조건 실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얘는 무조건 그냥 플러스가 됐을 때 음수여도 하나를 제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깨운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순서를 제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얘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3이 제일 낮아요, 우선순위가. 근데 얘가 이 S1을 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일단은 락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이걸 수행을 하고 싶어서 얘를 뺏었어요. 근데 얘는 락을 헤드를 안 해줬으니까 이거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얘가 끝내고 다시 돌려줄 수 있게 얘를 주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얘한테 주지 못하고 중간에 뺏어서 수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얘는 여기서 우선 서열이 제일 낮은 애기 때문에 중간에 뺏기는 거죠. 얘한테. 그래서 얘는 이 우선순위를 뺏기게 된다. 역전이 된다라는 상황이 우선순위 역전 현상인데 그럼 해결법은 뭘까요? 해결법은 우선순위를 임의적으로 얘를 높여주게 되면 얘한테 뺏기지가 않겠죠. 얘를 우선순위를 제일 높게 준다. 그러면 얘는 뺏기지 않고 얘에서 뺏기지 않고 얘를 정상 수행을 한 다음에 마치고 얘한테 돌려줄 수가 있겠죠. 네,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문제가 있고 읽기 쓰기 문제가 있고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문제는 이제 유한 버퍼라고도 하는데 얘는 MT는 생산 가능한 공간의 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5개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워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시그널 풀 해주면은 여기서 얘가 시그널을 기다렸다가 하나씩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이 4개짜리를 하나씩 쓰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소비자. 얘는 생산자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다 쓰고 만약에 다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나가면서 이제 MT를 선언하게 되는데 얘가 시그널 MT를 해주고 다 쓰게 되면은 소비자가 다 공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얘가 시그널을 해주면 얘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생산하는 애고 얘는 쓰는 애다. 네, 그리고 읽기 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읽기 프로세스와 쓰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좀 문제가 생기는 문제죠.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쓰기 프로세스가 있고 읽기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R1, R2 들어오고 W1이 수행 중이고 W3, 4 이렇게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 보면은 W2, 3 순서대로 W2, 3이 들어온다 하면은 처음에 W1이 이제 라이트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얘가 여기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CS에. 그러고 이제 리드 프로세스가 들어오겠죠? 그럼 리드 프로세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리드 카운트가 1이 되고 1이 됐으면은 얘가 1일 때 여기서 블락이 돼요. 웨이트를 해요. 웨이트는 이제 1에서 0으로 바꿔주는데 이 뮤텍스가 1이잖아요. 그럼 1이 0으로 되면서 블락이 되고 얘가 여기서 웨이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R1은 일단 요 RW 뮤텍스라는 이 Q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가 R1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둘 다 들어오게 되죠. 그럼 얘네 둘 다 R2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R2는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R2는 얘가 처음에 뮤텍스가 이 1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1을 0으로 바꾸고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다음에 R2가 오게 되면은 얘는 음수가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웨이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얘는 R1이고 여기서 만약에 R2는 여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W2는 들어오면 어디 있겠어요? W2는 여기
여기 기다리고 있겠죠? RW 뮤텍스. 그러면은 W2는 여기서 들어오게 되죠. 웨이팅. 그리고 W3는 여기 또 W3가 웨이팅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웨이팅을 서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W1이 다 끝내고 나갔어요. 그러면 시그널 RW 뮤텍스를 먼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끝나는 애는 RW고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시그널을 해주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R1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R1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행을 다 해주면 얘가 R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R1은 시그널 뮤텍스를 하기 전에 여기서 이걸 다 끝내주고 시그널 뮤텍스를 해주고 얘가 여기서 CS를 수행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뮤텍스를 시그널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뮤텍스를 하는 순간 이게 플러스가 돼서 R2가 들어오네요. 그러면 R2가 들어오고 R2가 깨어나서 수행한 다음에 뮤텍스 시그널을 해주면은 얘가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리드 카운트는 플러스가 돼서 리드 카운트는 1 이상이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CS 들어와서 쭉쭉 수행을 해주게 되면은 R2도 끝나게 되겠고 그 사이에 만약에 또 R3가 있었다. 그럼 R3도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계속 뿔뿔 되다가 뿔뿔 다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나가면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리드 카운트가 0이 될 때까지 하나씩 나가면서 리드 카운트를 0으로 빼겠죠. 그러면은 이제 0이 되면은 이제 뮤텍스 이 RW를 해줘서 이제야서야 얘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W2랑 W3랑 그 다음에 들어오는 뭔가 이제 쓰기 활동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얘는 이 쓰기의 기하 현상, 쓰기는 계속 읽기 때문에 뒤로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에 기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식사하는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를 이제 요 식사하는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모든 애들이 하나의 포크만을 다 잡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은 얘는 이 선형 대기의 교착 상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 해결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해결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모니터 해결안이 될 거고 얘는 지금 보니까 방향을 뮤텍스를 활용하네요. 얘는 뮤텍스를 활용하는 방법. 젓가락을 둘 다 잡아야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얘는 이 카운트를 사용해서 4명의 철학자만 식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얘는 뭐예요? 얘는 네 번째 철학자는 네 번째 철학자가 아닌 애들은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잡는데 그 네 번째 철학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 순으로 젓가락을 잡는다. 그리고 얘는 짝수 번째 철학자들은 오른쪽을 잡고 왼쪽을 이게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을 잡고 왼쪽을 잡게 한다. 홀수 번째 철학자는 왼쪽을 잡고 오른쪽을 잡도록 한다. 네, 이런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유한부호 문제들이 있고 유한부호 문제에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이 이 1번, 2번이 바뀌면 어떡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는 교착 상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시그널을 안 해주고 얘가 지금 바뀐 상태잖아요. 웨이트 뮤텍스를 먼저 해주면 안 되고 MT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두 개가 바뀐 상황이죠. 그랬을 때는 이 뮤텍스를 여기서 안 풀어줬으면 얘는 여기서 못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얘가 뮤텍스를 안 풀어주면 MT를 확인을 못해요. 왜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걸 계속 못 해주면은 계속해서 생산을 못하게 되고 소비만 계속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만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소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풀이 이제 음수가 되고 얘는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를 기다릴 거예요? 얘는 풀을 기다릴 건데 풀은 계속 못 해주고 있고 시그널은 자기를 안 놔주고 있어. 얘는 얘를 기다리고 얘는 얘를 기다리는 서로의 교착 상태 기다리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 7장까지 여기 동기화까지만 하고 교착 상태는 또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빵집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요. 근데 이 각각에서 역할이 있죠. 얘는 지금 투징 투르 같은 경우는 번호표를 내가 뽑겠다. 그리고 뽑는 곳이고, 그리고 번호표를 이제 뽑는 걸 끝났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서 이제 CS를 지나갈 애들, CS로 들어갈 애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주게 되는데, while 투징 J를 할 동안은 내가 기다리겠다. 번호표 뽑을 동안은 기다리겠다. 그리고 while 하면서 이제 대기할 걸 정하는데, 내가 여기서 원래 들어가게 되는 거는 번호표를 뽑은 애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번호표를 뽑은 애들끼리 비교를 해서 만약에 내가 J가 더 작아요, 값이 작은 경우에는 기다려야겠죠? 넘버 J 얘가 true인 경우는 대기를 하는 거니까 얘가 true고 얘가 true고 하는 경우에는 기다려야 되니까 현재 내 J가 I보다 작은 경우는 기다려. 그렇죠? 네. J가 I보다 작아. 근데 만약에 번호표가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J가 I보다 작은 경우에 참이 되겠죠? 그게 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각각이 없다. 각각이 하나씩 없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추징 J에서 얘를 기다리지 않게 되면은 뭔가 이제 뽑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얘는 뽑는 동안에 기다리지 않으면은 뽑는 동안에 기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징 J가 J의 동안 뽑는 동안 기다리지 않으면은 얘는 들어가게 되죠. 위에서 뽑힌 애가 뽑힌 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다려야 뽑는 동안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에서는 이게 여기서는 넘버 J가 0이 아닐 경우 얘는 번호가 뽑힌 애들끼리만 비교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얘가 없는 경우에는 고려 대상이 일단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뽑힌 애들 중에서만 내가 고려를 해가지고 번호표 비교를 해서 나보다 이제 큰 애만 넘버가 큰 애를 이제 들여보내주겠다 이 얘긴데 지금 나보다 작은 지금 우선순위가 없는 애인데 작은 애 나보다 작으면 큰 애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큰 애가 지금 I보다 큰 애가 I가 더 크고 나보다 작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I가 현재 그리고 나보다 작은 애가 있어. 그러면 나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현재 I니까 나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나보다 지금 여기서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은 번호표가 없는 그냥 0인 애도 사실 고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작은 애인 0도 사실 작은 애인 0이 고려 대상이 되니까 사실 0 때문에 다른 애들이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얘는 진행 미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문제가 돼요? 이때는 0만 아니라면 얘는 결국에는 작으면 들어가게 되는 상호 배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요거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